한 침대에서 자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따로 자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손 한 번 잡지 않은 채 몇 달, 몇 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는 줄고 대화는 끊기고 어느 순간 서로에게 무관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세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년의 부부관계 과연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나이가 들면 성관계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성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존중과 애정,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 이후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감정과 관계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거절당하는 느낌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내는 이해받지 못한 감정에 분노와 거리감을 쌓아갑니다. 어느 순간 같은 집에서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감정,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꼭 알아야 할 중년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성관계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어떤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실제 부부 상담 사례와 함께 중년 이후 부부가 성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방법을 공개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단지 부부 사이의 감정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에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중년 이후 성관계가 감소하면 신체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알고 계신가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과 남성의 몸은 성관계를 중심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줄어들게 되면 질건조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성관계 중 통증이 동반되거나 불쾌감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두렵고 불편한 일이 됩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일회성 증상이 아니라 반복될 경우 심리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르가즘에 이르기도 전에 고통이 선행되기 때문에 성적 욕구 자체가 급속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함께 감소합니다. 흔히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의 난소에서도 이 호르몬이 생성되며 성적 욕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수치가 줄어들면 관계를 하고 싶다는 감정 자체가 둔화되며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로감, 무기력함, 우울감 등이 따라붙게 되며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계 단절에서 시작되는 악순환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처럼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서서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40대 중반부터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발기력 저하, 성욕 감소, 아침 발기의 빈도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남성들은 성기능의 저하를 자신의 남성성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겪더라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와의 관계를 피하게 되고 결국 거리감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중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무기력해지며
삶의 의욕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건강한 주기로 지속한 남성들의 경우 근육량 유지, 뼈 건강, 심혈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단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생리적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성의 경우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질건조증에 효과적인 질정 또는 호르몬 크림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성은 운동을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으며 특히 하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아침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계단 오르기를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성관계는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습관처럼 관리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몸은 반응을 멈추고 마음도 다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우선 몸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가는 것부터 시작하고 피로감이 있다면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각자의 신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가 줄어든 지금 몸이 여러분에게 먼저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체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듯이 정서의 변화 역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정서적인 거리감입니다. 성관계가 줄어들면 몸보다도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친밀감은 단순한 쾌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애정의 표현이며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사라지면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깊은 소외감으로 번지게 됩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를 이젠 남편이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다. 혹은 아내가 나를 피하는 느낌이 든다. 관계가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서 마음도 함께 멀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되고 더 지나면 무관심으로 굳어집니다. 특히 이 시기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오해는 커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중단한 지 1년이 넘은 한 56세 여성은 남편과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 서운함조차 무뎌졌다고 했습니다. 무뎌졌다는 말은 감정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감정의 연결선이 끊긴 채 살아가는 부부는 서로가 아닌 외부에서 감정적 위안을 찾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외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성관계의 단절은 자존감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남성의 경우 관계 요청이 거절될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느끼는 감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생각은 외모, 감정, 존재 전반에 대한 자괴감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우울감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부부간의 단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부부들은 서로에게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일상적인 전달에 그칠 뿐 감정이 오가는 소통은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관계 단절이 오래될수록 정서적 이혼이라는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되지만 서로의 삶에 관심도 없고 감정적 연결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실제 이혼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러한 정서적 변화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중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수면의 질이 높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았습니다. 반면 관계가 단절된 부부는 수면장애,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같은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감정의 연결은 곧 생리적 안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감정을 표현하는 작은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밥은 먹었어? 같은 말이 감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보고 대화하는 습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 잠들기 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루틴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냅니다. 또 관계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지만 서로의 생각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정서적인 연결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바로 성관계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삽입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단순한 성기 삽입이 아니라 서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관계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행동이며 그 행위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을 전하게 됩니다. 50대 아내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사실은 그 시도가 고맙다고 말입니다. 삽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도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의지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관계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느낌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삽입이 중심이 되는 성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신체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고 체력적인 부담도 따릅니다. 하지만 성관계의 본질을 감정의 표현, 친밀감의 전달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은 훨씬 많아집니다. 손을 잡는 것, 포옹하는 것, 눈을 맞추고 웃는 것,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모두 관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의학 전문가들은 관계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연결, 두 번째는 신체적 접촉, 세 번째가 삽입입니다. 즉, 삽입은 마지막에 오는 요소일 뿐이며 앞에 두 가지가 먼저 채워져야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성관계를 자주 갖는 커플보다 서로의 몸에 자주 손을 대고 포옹하며 지내는 커플이 더 높은 심리적 안정감과 관계 만족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60대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관계 횟수보다는 친밀감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실제 부부 관계에서도 단순한 스킨십이나 짧은 스킨 컨택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메시지로 바꾸기 위한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 한 동작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말도 한 번쯤 꺼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든든해. 이런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의 시도 자체를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삽입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이 충분히 전달됐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성관계가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변화를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성관계를 능력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삽입 중심의 관계가 아니면 의미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관계 전의 스킨십,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남성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때 성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가는 과정이 성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관계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단순한 반복이 되진 않았나요? 혹은 침묵으로 대체되고 있지는 않나요? 관계가 줄어들고 멀어졌다면 다시 손을 내밀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관계는 삽입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멈추지 않는 것이 부부 사이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성관계가 단순한 삽입이 아니라 감정의 메시지라고 이해했다면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그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진심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른 해석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년 부부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여성은 관계를 감정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성관계를 시도하면 여성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그냥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만 보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엔 관심이 없고 그저 몸만 필요한 건가? 이처럼 여성은 관계 이전에 감정적인 교감이 없으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52세 여성 환자는 상담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챙기고 일하고 지쳐서 누웠는데 남편은 말도 없이 샤워만 하고 들어와서는 다가왔다고 합니다.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에 돌아섰지만 그 뒤로 마음의 벽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표현보다 행동을 통해 애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가가는 행동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통해 부인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반복적으로 거절당하면 남성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성적 자존감은 물론 인간적인 자신감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8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당한 횟수가 쌓이니 이제는 먼저 다가갈 엄두가 안 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결국 각자의 마음속에 서운함만 남게 됩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은 같은 행동에서도 받아들이는 감정과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여성은 말과 관심, 배려를 통해 마음을 열고 남성은 스킨십과 관계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같은 집안에서도 전혀 다른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진 부부 대부분은 이런 감정의 오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부부들이 10년, 20년을 함께 살아도 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의 애무가 편한지, 언제가 좋은지, 혹은 어떤 부분이 싫은지를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첫째, 성관계에 대해 직접 말하기 어려울 경우 간접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는 겁니다. 친구 부부 이야기, 유튜브에서 본 영상, 혹은 책 속 사례 등을 예로 들어 내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관계에 대한 흥미가 줄어드는 것 같아 같이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같은 식의 접근은 상대의 자존심을 덜 건드리고 열린 대화를 유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가오는 이유는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고 아내가 피하는 이유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진심을 서로 알게 된다면 싸움도 오해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읽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대화를 통해, 표현을 통해 조금씩 회복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의 진심을 알고 있나요? 혹시 오해 속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본 계기로 서로의 진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성관계를 왜 더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과 오해, 그리고 바뀐 몸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줄어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를 모르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거리감은 결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아서 서로의 진심을 오해한 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관계는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잡아보는 것, 하루에 한 번 눈을 마주보며 인사를 건네는 것, 성에 대해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한마디 건네보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성관계는 단지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만족도, 정신적 안정감, 신체 건강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결정은 단지 성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건강하게 꾸려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통해 서로의 진심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지인 한 명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중년의 외로움은 함께 나눌 때 훨씬 가볍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50대 탈모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단순한 샴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머리숱 지키는 진짜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합니다.